안녕하세요. 영국 심리치료사 어른이들의 안젤라 쌤입니다. 챕터 1 건강한 소통 핵심은 이것이라는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건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휘둘리면서 상처를 받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는데 괜히 화를 내고 싸우면서 상처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휘둘리거나 휘두르고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건강하지 못한 소통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소통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또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소통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권리 또한 동시에 존중하면서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나 자신의 권리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 또한 할 말을 할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나 자신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소통의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은 나의 것이고 내 감정도 나의 것이고 내 요구도 나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또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권리 또한 존중합니다. 여기서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두 맞춰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동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면서 책임을 져주거나 같이 휩쓸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권리만 존중해주고 나의 권리는 침해하게 됩니다. 나와 비록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가영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ABC에게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몇 번의 힘든 연애로 상처를 받았던 가영 씨가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가영 씨의 새 남자친구는 누구나 한눈에 봐도 키도 크고 멋지고 다정다감하기까지 합니다.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는데요. 조용히 앉아있던 A씨가 갑자기 농담처럼 웃으면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가영아, 너 옛날에 만나고 다니던 애들이랑 비교된다. 너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갑자기 예뻐지더니 이제 흑역사는 다 가고 꽃길만 걸어? 축하한다. 네, 가영 씨는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나 혹시 한 방 먹은 건가? 어쩌지?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이 덮칩니다. 온갖 걱정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돼요. 되받아칠까? 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면 어떻게 수습하지? 농담인데 정색하면 나만 이상해지잖아. 이러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바닥치는 거 아니야?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다가 깨지면? 친구들도 잃으면? 참을까? 참아서 자꾸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가영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없었던 일처럼 웃어 넘깁니다. 그래, 꽃길만 걷는 거야, 친구들아. 고마워.
하하하. 이렇게 사건은 무마되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굉장히 후회가 돼요. 뭔가 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울분을 참기가 힘듭니다. 부럽지?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들면서 친구 A씨에 대한 분노가 이제 자신에게 향합니다. 바보 멍청이. 내가 자꾸 만만하게 구니까 그런 취급을 받지. 당해도 싸. 결국 가영 씨는 자신을 공격하면서 혼자 이불킥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여기서 웃어넘기면서 갈등을 무마하는 행동은 건강한 소통법이 아닙니다. 가영 씨는 A 씨가 축하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공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웃어 넘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다 반격을 날리는 행동은 어떨까요? 이러한 반응 또한 건강한 소통 방식은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격에 공격으로 방어하는 행동은 공격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영 씨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불쾌하게 느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멈춰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상대가 걸어오는 싸움에 응해주지 않아도 공격하거나 공격당하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생각, 감정, 요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OX 퀴즈를 통해서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할 말을 하는 사람은 필터 없이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죠. 나 솔직한 사람이야. 뭐 사실인데 뭐. 이렇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솔직하다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를 지키지 않는 솔직함은 무례함입니다. 두 번째, 할 말을 하려면 기가 세야 된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소통이 이기고 지는 싸움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의 기술은 이 싸움판에서 이기는 기술인 거죠.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된다면 소통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두 가지 결과만 남게 되겠죠. 지지 않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말하게 되면 상처를 주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통을 잘 하려면 꼭 말을 잘해야 된다. 대답은 말을 잘 한다는 데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고 혹하게 하는 화려한 어휘력과 유창한 언어 구사력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소통을 이기고 지는 싸움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건강한 소통법은 비위를 맞추거나 말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목받는 화술이 아니에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진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또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만 잘하고 듣지 않으면 일방통행을 하게 됩니다. 주고받는 형태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소통에 대한 흔한 오해, 네 번째는 소통 능력은 타고나는 성격이다 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소통 능력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우리 모두 장착하고 태어났어요. 물론 늑대 인간의 이야기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잠재적인 소통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모두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 배우고 연습해서 소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좀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챕터 1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건강한 소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3가지 소통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나의 소통 유형은 어떨까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